또한 특별히 오늘은 위안부상 특별히 오늘은 저희 동대위에서 정대협과 정의연을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날입니다. 일부는 김규수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소의 변을 저희가 듣도록 하고 30분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30분은 저희가 늘상 해오던 대로 반 위안부상, 반 정대협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자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뜻을 아주 단순하고 아주 지질되게 있는 그대로 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취재해서 또 데스킹에서 잘리지 마시고 열심히 좀 찍어주십시오. 여기 취재 되게 많이 오네요. MBM도 왔고요. 일반 종편 채널들이 많이 와 있어요. 기자들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이쪽에 국사교과서부서 김경원 수장님께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저거 받아야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왼쪽에 오셔서 자료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오늘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정대협과 정의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쪽 펜스 건너편에는 그 위안부상 저기요. 친일 극우. 우와, 하면 크다. 하는데 형, 극우가 있으면 사람이 유혈 사태가 나야 돼요. 완전 테레비네, 테레비. 안녕하세요. 테레비. 아니 이걸 봐 하나 둘 이거 봐, 세 테레비 개. 좀 보세요. 테레비. 하나 둘 세 개잖아. 완전 TV 화면이야. 일기 당천이라고 아십니까? 일기 당천. 위안부. 자 지금 세상에. 피켓을 들고 계신 분들이 제목을 많이 바꿔야지. 있고 저거를 발로 하나 받쳐줘야 돼요. 발로. 저분이 지금 약간 이러시네요. 이걸 발로다 딱 받쳐줘야 된다. 자, 그래서 오래간만에 페이스북 라이브까지 동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시게 되는 분들,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여기저기 공유를 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입니다. 한미일 삼각동맹. 그 중에 한 축을 저 위안부상 저런 거를 동원해가지고 자꾸 허물려는 한일 동맹을 허물려는 그 시도에 대한 일부는 저희가 인권위원회 제소의 변 집회로 진행하겠고 나머지 2부는 저희가 평상시 해오던 대로 반 위안부상, 반 정대협상 집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녀상이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씩 제작비가 들어간대요. 참 저게 저렇게 비싸야 될지 의문이고. 오늘 전국적으로 우리 같이 함께하던 이우현 박사 같이 했습니다. 120개, 그 다음에 미국의 글렌데일이라는 도시가 분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마스크 좀 외국에도 막 벗어주세요. 설치됐대요. GPI 임하시는 분은 마스크 좀 완전히 벗어주세요. 그게 어떤 비즈니스가 가능하시면 되는지 편하신 대로 순수한 의도가 있는 거지. 가능하시면 근데 이제 우리 국사교과서 연구소가 여기 함께 하고 있는 단체인데 역사 교과서 그 사실 내용을 찾아보니까 전혀 틀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피켓 하나마다 그러한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 치욕스런 위안부 이력, 속속들이 까발려 모욕주, 정대협, 정신대 대책협의회, 여가부, 여성가족부, 용서 못할 인권침해 사장이다. 위안부는 보호하고 위안부상은 철거하라. 여기 동상이 있는 피켓을 그동안 저희를 반대하고 또 저희들을 방해하던 백모모 선생하고 8천만 원짜리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거의 돼요. 저희들 집회를 방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해하지 않기보다는 방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분명히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위안부가 어떻게 위안부 진실이 저희는 그동안에 윤리안과 그런 그 좌파 전문 집회 집단에 의해서 예, 집회 알겠습니다. 자체를 방해받아왔고 저희가 정대협의 집회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적 없고 또한 정대협도 저희들의 집회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적 없이 각자의 주장을 외쳤을 뿐인데 백모모씨와 오모모씨 등등은 저희들 집회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휘둘러서 지난주에 징역 6개월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에 알리는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재판 과정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공개해서 약 한 30만 조회수를 올리고 전 있습니다. 세계로 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 재판 전 모욕이죠, 내용을 모욕. 적절한 녹음해서 그것을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도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역 6개월을 구형하는 검사를 호통하는 백운종의 영웅담을 담은 그런 유튜브를 만들어서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법적 처사인지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북미, 여기 아시아, 말씀드린 것은 백운종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그 쪽에 속하신 분들이 징역 6개월의 검사 구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영화 제작, 검찰 측에서 저희들에게 가한 그들의 폭력을 위법 행위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낮은 목소리, 눈길, 히스토리, 제가 백운종과 그들의 폭력이 단순한 여러 애국 운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그런 점들을 녹화해서 끝나지 않은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뮤지컬, 언론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한번 이 점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AI,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AI 윤미향 제작할 전 예정입니다. 이사장 우리가 이후에 이제 이나영 이사장이 새로 취임했는데 위안부 분들도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위안부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문제를 둘러싼 자신들의 정대협의 정체를 정의연의 정체를 세계 여성 인권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나 정치의 문제가 아닌 여성의 인권 문제로 제2라운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들의 그 순서의 전반부를 맡고 있는 김민수 변호사님 저기 오고 계십니다.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우리 국회에 대한 의뢰를 마치고 나면 김기수 변호사님이 이번 인권위에 제소하게 된 제소의 변을 중심으로 약 30분간 기자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고 그 후에는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대로 정대협과 위안부상 반대 운동에 대한 집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백성원님, 이동진, 정성님, 남도현님, 조현님. 자, 그러면 제24차 반일 동상 진실 규명 공대가 개최하는 반정대협 반위안부상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국기를 향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르고 닳도록 하나님을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강화문에 있어요. 무고와 삼천리 월요강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을 보존하세. 예, 저는 저 사회를 맡고 있는 사무총장 정광재입니다. 다음 순서는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공대위의 공동대표 최덕효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네. 한국 사회는 거의 뭐 걷잡을 수 없는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지금 언론지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정대협과 윤미향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계보고서 및 기부금 수입 사유금 명세 허위 작성,
정부 출연 보조금 은닉, 사망자 조의금의 부당 사용 횡령 대행, 아시아 여성게임 및 일본 정부 출연 위로금 수령 방해, 종용 강요, 공직선거법상 재산신고 누락 및 은닉, 기부사업의 가장 납입과 편법 증여, 이러한 그 회계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언론이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향은 영상이 뭐지? 우리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대의 대표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기 집단이 어떤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그 가운데 돈을 이렇게 저렇게 잘못 쓴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국민 여러분이 볼 때 회계를 중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사기 집단의 정체성과 사기 내용을 볼 것인가? 당연히 회계 문제를 짚어야 하지만 그 집단의 정체성을 우리는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반일감정 몰이를 통해서 30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정치 집단입니다. 인권도 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오른쪽에 그 소녀상이라고 하는 위안부 동상을 가리고 있는 저 젊은이들을 보세요. 전 국민 앞에 자랑스럽게 보여야 할 저들이 동상을 저렇게 가리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동상은 우리의 조상 이미지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대위는 이 사기 집단의 정체성과 이들이 이른바 성노예라는 이름으로 위안부 어르신들의 인권을 침해한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역사 자료를 가지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어마어마한 변혁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그리고 운동에 대한 공대위 운동에 대한 지지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대표 최덕효 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인권위원회에 저희가 제소하는 제소의 저간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김기수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 어르신과 그리고 수요 집회에 동원됐던 우리 청소년, 아동들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서 국민들은 시민단체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공대위의 일원으로서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기 옆에 있는 위안부 동상은 이용수 어르신의 동상도 아니고 김학순 어르신의 동상도 아니고 신미자 어르신의 동상도 아닙니다. 저것은 어떤 누구의 동상도 아닙니다. 동상이라는 것은 우리 강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동상처럼 특정인의 인물이 형상화되어 있어야지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고
또 후대의 기감으로 남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동상입니다. 그런데 저 위안부 동상은 어떤 누구의 동상도 아니고 조작된 상징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정대협은 정신대 대책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정신대와 위안부 구별을 못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자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라는 그 정의기억연대의 공식 명칭에 성노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는 명분으로 수요 집회를 매주 개최하면서 저기에 서 있는 위안부 동상은 김학순 할머니, 이용수 어르신의 동상이 아니라 성노예 동상입니다. 과연 누가 성노예입니까? 우리 이용수 어르신이 지난 1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중앙일보에서 보도했죠. 성노예라 그러는데 부끄러워 죽겠다. 누가 우리 위안부 어르신들을 부끄럽게 했습니까? 그 성노예상을 앞에 두고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서 성노예, 전쟁범죄, 집단강간 이런 개념들을 주입시키고 반일 감정을 주입시켜 온 것이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 발달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수요 현장에 왔던 아이들의 부모들은 과연 내 자식들이 그 수요 집회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벌였는지 국민들은 도대체 알고나 계십니까? 아무리 과연 성노예였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그 성노예라는 관념을, 국어사전에도 없는 그 성노예라는 관념을 도대체 어떻게 주입시킨단 말입니까? 이것은 N번방 사건보다도 더 참혹한 인권유린 현장이었다는 것을 저는 오늘 폭로하는 것입니다. N번방만 인권유린을 했습니까? 성노예상이라는 동상을 정체불명의 이용수 어르신의 동상도 아니고 김학순 어르신의 동상도 아닌 성노예 동상을 세워놓고 전국의 아동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서 공연을 하고 그 청소년의 입에서 저금통에 돈을 넣을 때마다 할머니를 반드시 꼭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되뇌이게 한 자들이 바로 정대협이고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입니다. 오늘 공대위 그리고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위안부 인권 회복 실천연대, 이 3개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런 인권유린, 인권을 빙자한 인권유린 현장을 실태조사를 해줄 것을 진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이 진정서입니다. 오늘 이 집회 끝나고 별도로 거기 기자회견을 한번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하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에 관련한 저희들의 성명서를 공대의 공동대표이시며 국사교과서 연구소 소장이신 김병원 대표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안부 성노예로 비하한 정대협의 인권 침해를 고발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발족한 사단법인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치 일본 총리 방한을 계기로 이른바 수요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이름의 일본군 위안부상을 서울 종로구 소재 일본 대사관 앞 도로변에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위안부상 앞에는 생존 위안부와 시민 그리고 전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 집회가 매주 개최되어 오늘날까지 28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수요 집회를 이끌어온 윤미향이 정대협이라는 단체명이
위안부와 정신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를 새로 설립하여 정대협회 수요 집회를 계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때부터 수요 집회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아닌 성노예 문제의 해결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게 변질된 수요 집회로 인하여 국내에는 130기에 달하는 위안부상이 세워지는가 하면 해외에도 설치되고 있는 위안부상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전쟁범죄 피해자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개최되는 수요 집회에서는 위안부는 곧 일본군이 나이 어린 조선의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고 심지어 무참하게 살해한 전쟁범죄의 피해자로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정연의 윤미향은 평화의 소녀상을 두고 꿈을 잃어버리기 전에 소녀였던 모습을 형상화하여 일본의 전쟁범죄와 여성의 인권 유린의 역사를 알리고자 했다고 강변합니다. 더구나 조각가의 작가 노트에 따르면 위안부상은 만 11세 되는 자신의 딸을 모델로 13세 정도의 소녀를 생각하며 강제연행, 성노예, 전쟁범죄를 형사화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13세 나이에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증언이나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안부상의 조각가와 정연의 윤미향이 주장하는 강제연행, 성노예, 전쟁범죄자라는 상징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들의 초기 증언과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연의 윤미향은 30년 세월 동안 위안부상을 통해 위안부 이력의 어르신들을 성노예라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하해 왔습니다. 노예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군 성노예는 일본군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예처럼 부림을 받는 사람, 또는 일본군이 위안부의 의사나 주장을 묵살하고 노예처럼 부린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14일자 중앙일보 기사에는 위안부 이용수 씨가 성노예라고 하는데 너무 더럽고 속상하다고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위안부 어르신들의 전심과는 달리 정의연의 윤미향은 일본이 조선의 소녀들을 성폭행과 같은 전쟁 범죄를 자행하였다는 취지로 수요 집회를 매주 개최해왔고 성노예로 위안부를 비하해 온 것에 대한 항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연의 윤미향은 수요 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도 강제연행, 성폭행, 전쟁범죄, 성노예의 이미지를 주입시키며 그들의 정신건강 및 정신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정의연의 윤미향은 성노예를 상징하는 위안부상을 배경으로 전쟁범죄를 주제로 한 공연 관람, 소감 발표 등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수도 있는 선정적 공연물일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포함한 잔악한 전쟁범죄의 상흔이 고스란히 포함된 것으로 청소년 유해물에 해당되며 이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비하하고 수요 집회를 통해 전쟁범죄를 재현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입해온 윤미향과 정의연의 위안부와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즉각 조사에 착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5월 19일 반일동상 진실규명공대위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위안부 인권회복 실천연대.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는 구호를 하나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안부를 성노예로 비하해온
청대협의 인권 침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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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안부를 성노예로 비하해온 청대협의 인권 침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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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 그 인권위원회 혹시 오늘 참석하신 언론들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저희가 대답하겠습니다. 손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종편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예, 저 MBN의 김민수 기자입니다. MBN.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제 소녀상 철거에 대한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사는 어떠하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대향, 윤미향 대표 등의 이 어떤 기부금을 전용 혹은 이제 배임 횡령했다라는 의혹 등에 대해서 이 위안부 할머니께 이렇게 직접 전해 들으신 바가 혹은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부탁을 받으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안부 상에 대해서 이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아직 위안부 할머니들이 어떤 뭐 확실하게 이거를 뭐 해야 된다 정대협이 기본적으로 만든 거지 할머니들이 무슨 자기들이 돈 모아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근데 정대협에서는 성노예 이런 식으로 그걸 만들어서 상징물로 만들었으니까 저희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좀 설득을 해서 이거는 완전히 위안부 할머니들을 성노예로 만드는 거다. 자기들이 바라지 않는 이 이용수 씨가 그렇게 밝혔으니까 이용수 씨한테든 뭐 누구한테든 제가 저희 설명을 해서 위안부상 뭐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과도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유서를 남긴 신미자 위안부 할머니가 계세요. 그 돌아가신 신미자 할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에 동원된 할머니들이 일당 3만 원을 받고 그 소녀상, 이른바 소녀상 옆에 늘 나왔다고 신미자 할머니가 그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것이 2004년도쯤 될 거예요. 따라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목소리를 낸다기보다는 정대협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 목소리를 낸 거고 그동안 28년 동안 수면 아래 잠겨있던 그 어르신들의 목소리, 다시 말하면 정부 당국에 등록된 240명 위안부 어르신들 중에 그동안 그 모든 내용을 직접 목격한 이용수 어르신이 이번에 내부 고발을 통해 목소리를 3번째 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산정대협의 김문숙 대표가 냈고 두 번째가 고 신미자 어르신이 냈고 이용수 어르신이 이번에 낸 거예요. 그래서 정대협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어 있다. 네, 그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뭐 여기 앞에 있는 위안부 동사의 모형물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 쓰러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세운 사람은 누구고 쓰러뜨린 사람은 누구냐? 다 정대협입니다. 지금 이 정대협의 세운 동상은 이용수 어르신 동상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용수 어르신이 말씀하셨잖아요. 수요 집회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아이들 돈 모으는 것도 그만해야 된다. 역사인식을 바로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 위안부로 제대로 봐달라는 얘기고요. 그 이상을 넘어서 모금하기 좋게 성노예라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것을 판단해야 되지.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안부상은 여기에서 모여진 돈, 이 수요 집회를 통해서 파생적으로 모금된 돈들이 결국에는 정대협을 살찌우는 돈으로
되었지 위안부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라는 게 지금 기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위안부상은 철거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 위안부상 철거를 우리 어르신들이 원할 것이다. 차라리 이용수 어르신 동상을 세워라.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동상은 이용수 어르신의 동상이 아닙니다. 맞아. 그리고 이게 지금 시중에 47,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이 케이스가 22,000원이고 안에 내용물이 25,000원인가 이런데, 이게 김석영, 김은정 작가라고 이 동상을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팔면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한 푼이라도 가나요? 이게 이거 완전 위안부 비즈니스예요. 돈은 작가들이 다 벌고 있거든요. 위안부 발이. 이게 정대협도 공식적으로 위안부 지원단체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위안부 지원단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얘기하는, 나 이거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다 위안부 지원단체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저는 이것도 다 원래 사실 위안부 할머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작가들이 다 돈을 벌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위안부 동상 있잖아요. 다 중국 돈으로요. 중국 사람들이 반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지금 그 소녀상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여기 갑자기 많아졌더라고요. 판매를 좀 보세요. 여기 정대협의 기자들 엄청 전국 네트워크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가 전국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아이템을 통해서 현재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뮤지컬 있잖아요. 여명의 눈동자. 그러니까 여명의 눈동자가 일간 스포츠에 연재된 추리 소설이잖아요. 추리 소설을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들고 연극을 만들어서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이 외에도 AI 위안부라고 해서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18명 다 돌아가시고 나면 영구히 정대협이 비즈니스를 하겠다 해서 AI 위안부 지금 제작 지금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두고도 뭐 이게 돈 벌어 먹겠다 이거지. 이용해 먹. 그러니까 전국에 각급 학교에 지금 요 소녀상 있잖아요. 미니 소녀상. 요거보다 또 중고학교 더 큰 거 있어요. 이걸 전국 각급 학교에 배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용도 모르고 이거 보고 애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 조상 할머니들 저렇게 당했대. 어려서부터 피해망상자를 만드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막아야 된다. 이거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병자를 이제 만들면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중에 교육자들 많아요. 우리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을 방어하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구호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증오를 가리키는 정대협의 수요 집회 중단하라! 진짜 많아요. 정대협의 재정 구조 시민들께 공개하라! 미성년을 도운하는 정대협의 수요 집회 즉각 중단하라! 위안부를 성내로 비하한 정대협의 인권 침해 규탄한다! 위안부는 보호하고 위안부상은 철거하자! 왜곡 역사 걷어치고 다른 역사 곧 세우자! 위안부를 성내로 비하해온 정대협의 인권 침해 규탄한다! 이로써 1부 인권위 개소권에 관한 집회를 마치고 2부 저희들의 평상시대로 위안부상 반대, 정대협 반대 집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가실 A팀 편성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요. 중국 돈으로 예, 이제 집회는 이어집니다. 전국적으로 다 깔아놨어요. 다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그게 중국 돈으로 잠깐만요. 했답니다. 잠깐만 동지들 그 반일 감정이 그걸 한번 느껴서 해달래. 한미 동맹 깨고 우리 일본과의 관계도 깨가지고 공사람 만들기 위한 언론 때문에 꼼수랍니다. 구호를 한 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꺼번에 오셔가지고 줄을 딱 쓰신 다음에 구호를 한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주먹을 전부 드시고 오른쪽 주먹을 반드시 한번 드시고 위안부를 성노예로 비하해온 청대협의 인권 침해 규탄한다! 청대협의 재정구조 시민들께 공개하라! 공개하라! 위안부는 보호하고 위안부상은 철거하라! 미성년자 동원하는 수호 집회 즉각 중단하라! 아유, 앞에서 해보세요. 청소년에게 주모를 가리키는 정대협 집회 중단하라! 앵벌이 정대협 집회 중단하라! 할머니들이 위안부 파리 정대협 즉각 해산하라! 위안부 파리 정대협 즉각 해산하라!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다양하게 이렇게 집회를 매일 했어요. 여기가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근데 제가 한 번도 찍으러 못 왔어요. 오고 싶어도 다른 데 많이 찍으러 다니느라고 못 왔는데 오늘은 제가 아주 작정하고 나온 거예요. 일부러 찍으려고. AT B태문 집회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예, 워낙 다양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기자회견 끝나고 이제 이건 집회로 합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위안부 동상 비즈니스를 해왔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한테. 네, 할 얘기 많죠. 윤명 이런 의원은 분들이 아마도 견디지 못하고 애국하는 거예요. 사퇴할 것으로 윤미향 당선인이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지금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윤미향 단계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윤미향 단계가 지금 아니고 이제는 정대협 단계예요. 정대협 단계고 그 다음에 정대협은 자꾸 정의기업연대라고 하는데 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짜증나요. 아니 불이라고 어떻게 정의기업이냐고.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김기수 불이기업연대 지금 아니면 기억조작연대. 제출하러 가는 거를 기자들이 이렇게 찍고 있어요. 기억 상실연대. 아까 그 진정서,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가운데로 가세요. 가운데로. 예, 이런 사단이 벌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한국 사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지금 한국 사회는 매우 고도의 발달된 산업 사회 같잖아요. 근데 전 근대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기시하고 있는 분야, 성에 관한 분야, 이런 분야에서 서로가 말을 못하니까 기자들이 엄청 많아요. 말을 못하는 틈새를 타고 이들이 틈새 시장을 개척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나하나 이어지는 집회를 통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집회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매주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계속 해왔던 자리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용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정대협의 권력에 대항할 자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정대협은 대한민국 전체의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존재. 이게 지금 가능하냐고. 여러분들
일제시대에 관련된 법만 만들면 대부분 통과가 돼요. 기자들은 싹 빠져나갔어요. 이게 말이 되냐? 진정서 내는 민주주의를 김기수 변호사를 따라갔어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민주주의의 전당이라는데 일제 치하의 역사에 대해서 토론 한번 못하는 거죠.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 못해요. 그럼 여의도 국회의사당만 그러냐? 전혀 아니에요. 전국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여기서도 교수나 선생님이 일제 치하에 대해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반일 파쇼 공화국이란 거야. 이 나라가 현재. 그러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민주주의냐? 저희가 이러한 신성불가침을 주장하는 이 위안부 동상 옆에서 우리가 집회할 정도까지가 우리의 민주주의. 지금 요까지가 좋고, 근데 이 예전에는 왜냐면 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그냥 다 잡아가잖아요. 세상에. 여기 근데 이제 보세요. 87년 6월 민주화운동이 좌파가요. 끝나고 바로 나서 옆에서 이러고 이제는 있어요. 겨우 이야, 거리에서 이런다니까요. 목소리를 겨우 왜 낼 수 있는 맨날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그러나 이쪽 팀에서 공직 생활자들은 옆에서 이렇게 하고 단 있었어요. 한마디도 못 내요.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맨날 여기 옆에 좌파들이 경찰들 이렇게 있잖아요. 피켓 들고 경찰 이런 짓을 공무원들이 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좌파거든요. 경찰 이쪽으로. 공무원들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기 사진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 우리하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게시판에다가 합의 즉각 어떤 폐기. 아주 아베 정신 사진을 해맑은 경찰 공무원이 좌파들이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일제 때 위안부 문제와 전혀 다른 왜 목소리가 그러냐면 나고 있는데 한미일 동맹을 깨기 위해서 이런 짓을 역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그분들의 네? 그걸 목소리가 이 맞더라. 위안부 동상으로 위안부 동상은 이용하고 있고요. 돈벌이 하는 토템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여기 경찰 공무원이 게시판에 올리면 그 경찰 공무원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찌요? 그쵸? 그쵸? 그래요? 네, 큰일 나요. 그래서 한양대의 모교수, 부산대의 모교수, 연세대의 모교수 등등등등 수업 시간에 역사, 사회교과에 대한 그러한 토론이나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뭐 정치학이나 또 신문방송학과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국에 게시타프가 있어요. 그 게시타프가 어딜까요? 한국의 게시타프. 정대혁이죠. 바로 옆에서 정대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정대입니다. 예, 한국의 CIA가 어디예요? 한국의 CIA 정대요. 정대 정대협은 CIA와 KGB를 합쳐놓고 북한의 비밀 첩보기관을 합친 그 이상의 거대 권력이야.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뭐냐?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예요? 아, 이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뭐죠? 아, 진정한 애국자구나. 예, 목숨을 건 진정한 애국자들이 나와 계세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는 이 우리 동지들을 보면 사실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기까지 이분들이 여기 나오면은요 집에 가면 가족 간에 불안을 겪어요. 이게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자식이나 부부지간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리면
그분들하고 소통이 잘 되나요? 그 집에 가서 맞아주고요. 어떻게 돼요? 저는 집에서 내놨습니다. 집에서 김영치 대표는 집에서 내놨대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우리 송사 사무총장이 물어봐달래. 저희 와이프랑 같이 나옵니다. 오. 예, 이게 시키지도 않은 얘기 하는 거는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좀 다른 사람들이 좀 쪽팔리죠, 되는지. 이런 아주 자랑스러워요. 사실 이런 사무총장님 같은 부부가 결혼 생활하면 그 사이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철학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송사 사무총장이 원래 전공이 철학이에요. 그 중에 칸트예요. 또 칸트가 얼마나 정직한, 고지식한 철학자냐 하면 얄짤없어요. 그죠? 아이템이 네. 제 네, 바로 칸트입니다. 옆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늦게 여러분들 왔네, 앞으로 여기 혹시 다른 사람들 미혼자 다 찍고 계시면 갔는데 이제 왔어요. 반드시 그런 대화가 되는 분하고 결혼하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미혼이에요. 네, 미혼이에요. 우리 이호영 박사가 지금 저 뒤에 계신데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발언을 지극히 말을 삼가려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지금 나와서 한마디 좀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아직 몸 상태가 그렇다고요. 지금 저희가 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이용 사건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언론과 또 여의도 정가의 흐름세를 보면 윤미향을 휘두르 치던 민주당도 이제는 국민 법감정을 넘어선 문제로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윤미향을 쳐내고 그 조건으로 정대협을 존속시키되 투명한 재정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언론도 어느 정도 동의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론의 논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윤미향의 개인 범죄가 아닙니다. 윤미향이 곧 정대협이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윤미향이 곧 정대협이었기 때문에 윤미향의 범죄는 윤미향에게 머물지 않고 정대협에게까지 확장된 범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윤미향 개인 범죄로 붙이고 정리되고 쳐내는 선에서 정대협을 보호한다면 사실은 고름을 짜지 않고 깍쟁이만 되는 그런 미범책인 사건 해결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윤미향 한 개인에 대한 억하심정이 아닌 정대협의 불의한, 불온한, 부정의한 그동안의 행태에 대하여 고발하고 그 패망, 적폐를 저희가 선언하는 바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저도 교육계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비슷한 나이 또래들, 그 선배들 다 가르쳐 왔습니다. 제 강의 도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이미 프레임이, 머리 사유 프레임이 짜인 상태로 사회에 나오게 되죠. 그들이 쓰는 단어조차도 같은 단어지만 제가 쓰는 단어와 저들이 쓰는 단어가 다른 채 대화가 안 됩니다. 노려보고 분노하고 증오에 가득 차고 그것을 애국심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애국심으로 본인들을 쓰라림으로 본인들을 동정해가면서 본인들의 감성과 주변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자, 빨리 보세요. 역사와 애국이 먼저 역사를 앞지르면 안 됩니다. 애국이 역사를 끌어나가면 안 됩니다. 역사가 끌어낸 결과가 애국이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애국이 역사를 먼저 끌고 나가면 반드시 왜곡이 있는데 그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만 왜곡이 아닙니다. 과장, 은폐, 숨김, 이 모든 것을 외국이 아닌 거로 배우고 있는 것이 오늘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그 학생들의 사유구조입니다.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의 3분의 1은 조선반도에서 있었던 나라들의 조선까지의 역사입니다. 나머지 3분의 2 또는 4분의 3은 현대사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서술이 아닙니다. 역사는
시대가 지나고 그 역사가 가졌던 시대와 현 시대를 견주어가며 의미를 찾는 것이 역사학의 본령입니다. 이를 등한시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역사를 다룬다면 그것은 사회교과서이지 역사교과서가 아닙니다.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역사교과서의 4분의 3 또는 3분의 2가 현대사를 다룹니다. 현대 정치사를 다룹니다. 경제사를 다루나요? 문화사를 다루나요? 오로지 정치사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칭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사회교과서입니다. 그 결과물들입니다. 저들도 저의 경험과 우리 여기 동지들의 경험을 비춰본다면 자식을 낳고 돈을 벌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부싸움도 해보고 자녀와의 다툼도 겪어가면서 무려 40대 50대에 들었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 학생들 심정 다 이해합니다. 저 또한 광사태를 눈으로 지켜본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광사태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전에 11.6도 겪었습니다. 박정희 개새끼 소새끼 하면 다녔습니다. 이승만 개새끼 소새끼 하면 다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위안부하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단일해야만 시비적인 해소가 되는 중세적 광기에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중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포함한 우리 시민들께 묻습니다. 고려는 통일신라를 계승한 나라가 아닌 새로운 나라의 건국이었습니다. 조선은 고려를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고려와의 단절을 행하고 새로 개국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을 이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제주의 왕권 정치로 다스렸던 조선은 이 땅에 있었던 그 어떤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인입니다. 그러나 조선에 살고 싶어 안달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대인 자유개념 머리로만 알고 있고 행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근대국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조선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이러한 학교교육과 사회 풍토를 지탄하는 바입니다. 맞아요. 진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교육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잘못 가르쳐서 큰일이에요 진짜. 그러나 감정이 앞서지 말고 우리의 의견도 같이 읽어보고 평양때의 확증 평양식으로 평양때의 한쪽만 갈구하며 애국심을 하는 장소까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역사가 애국을 앞질러서는 안 됩니다. 애국이 역사를 앞질러서는 안 됩니다. 역사가 애국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저희가 이 공대회 활동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여기저기서 저희들한테 내부 고발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소식이 자꾸 들어옵니다. 전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얘기는 좀 긴데 내일 수요 맞불 집회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오프닝 소개 정도로 나수의 부대변인께서 말씀을 드려주시겠습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은 여성분들이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접근을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최근에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혼맘 협회에서 일하는 중간 간부 정도 되는 여성이세요. 오래된 친구고요. 그분이 저한테 이거 좀 전해달라고 하면서 개인 메시지로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성 단체 내에 비리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가 있고 전국의 여성단체가요. 셀 수도 없어요. 제가 세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여성계의 카르텔이 보통 엄청난 게 아닌데 이게 상하 수직관계, 계급관계로 이루어져서 여성단체에서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느냐, 여성단체에 여성이 없어요. 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시의원이 여성계의 비리를 캐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었냐면은 여가부 산하 여성계 운영하는 단체들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허위 강사, 카드깡, 보조금 부정 사용, 허위 서류, 유령 직원, 상담소 부정 운영, 공익 제보자 탄압과 색출 시도, 근로기준법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네, 여보세요? 공익 제보자, 예. 제보를 하면은 한 방에 잘리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활동가들이. 말단 활동가들은 상담자들은 일본 대사관에서 기자회견한 직장 거 괴롭힘에 많이 시달리고 바로 앞에 이직률이 저기 상당히 있으니까 높다고 좀 이따 합니다. 가려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 여성단체가 하는 일이 여성들의 어떤 권익을 위하고 여성의 인권을 사람들이 위한다고 안 하지만 나온다고. 사실은 속내를 알고 보면은 여성이 저 여성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나온 거예요. 거예요. 뭐 정비업도 마찬가지죠. 어르신들 예, 나이 예. 많으시고 그 비용도 맞은편에 못 받으셨고 많이.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해독도 좀 예. 떨어지시고 이러한 피해자들을 이용하는 게 정대협이 가장 큰 단체였고요. 그 이외에도 많은 뭐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피해자를 양성하면서 여성 피해자죠. 그렇게 운영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여성 단체들의 시스템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좀 길어요, 내용이. 그래서 내일 수요 집회 때는 더 자세히 읽어드리겠지만 먼저 회계 부정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거는 정대현만의 명줄이 걸린 게 아니다. 납품업체, 시민단체, 영업팀, 인터넷 판매팀, 제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지적해준 거 제가 복사한 거예요. 근로자 수만 해도 정대협이나 정의연만의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더라도 부속 사업이 어마어마합니다라고 그 여성단체 내에서 일하는 분이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저한테 지금 제가 2장 복사를 해왔어요. 그분이 얘기한 거를 복사를 해온 거예요. 중간자로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용수 어르신이 나와서 해줘서 너무 속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이게 상근자들, 말단 여성 상근자들은 말을 못해요. 말하면 무조건 잘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내부 고발자 앞서서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속 시원해하고 고마워하고 다들 박수를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그 비리들이 속속 더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대위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이고요. 근본적인 거는 정대협의 어떤 단체에 우리 대표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이 정체성이 뭔지를 우리가 앞으로 밝혀내는 일을 공대위가 앞장서서 할 것이고 결국에는 정대협이 해체되는 날까지 이 운동을 계속 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네요, 세상에. 네, 지금 나수열 부대변인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정대협을 우리가 해체를 요구하는데 여성계, 여성단체를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지금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정대협 네트워크의 상당수가 여성계 네트워크와 서로가 결합이 돼 있어요. 예컨대 A라는 여성이 여성단체에 임원을 하면서 정대협 네트워크에 어디에 들어가서 상임활동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한국정시대문제대책협의회 지금 얘기하는 정의기억연대 아니고 무슨 기업? 불이기업, 기억조작연대 이쪽에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이라고 하는 거대한 만모수를 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조직이 겹쳐요. 그리고 정대협을 만든 설립자 그리고 그 대표 이런
그 반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 하면 여의도로 가요. 여의도로 가서 전 국민을 일제 역사 탄압을 하는 법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여성, 성에 관한 그 아주 악독한 법을 만든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양자가 둘이 아니라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예, 오늘은 상당히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주 오늘 일주일 전에 윤미향과 정대협을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오늘은 인권위에 제소, 좀 진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집회를 마치고 현재 그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동지들 끝까지 수쟁 일선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뜨겁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위안부를 성노예로 비하해온 정대협의 인권 침해 규탄한다! 청소년을 동원하는 정대협의 수요 집회 즉각 중단하라! 청소년에게 왜곡을 심어주는 수요 집회 즉각 중단하라! 여기 옆에가 위안부를 아빠들이요. 보호하고 위안부상은 즉각 철거하라! 보세요, 세월호 노란 옷 들고 네, 있다니까요. 이상으로 오늘 제24차 반일 동상 진실규명 공개회의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분들이 진짜 애국자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얼마나 나라가 지금 개판 5분 전에 되어가고 있는지, 여기도 여기지만 또 그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동성애, 또 낙태법 이미 통과가 다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그 나라를 좀먹고 있는 세력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몰라서 이거 못 찍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오늘은 여기는 진짜부터 한번 와서 찍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자꾸 여기저기 하도 찍을 데가 많아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를 못 오게 됐는데, 오늘은 제가 오늘 작정하고 왔습니다. 비가 아침에 비 오는데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다 비 맞고 부산 쓰고 하지 뭐 하고 비와도 간다 하고 왔습니다 오늘. 근데 진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김정민 박사 거를 이렇게 가끔 듣는데, 이 위안부 소녀상 다 중국동으로 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한미일 동맹을 깨기 위해서, 일본하고 반일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소녀상 만들고, 정대협 이런 사람들이 소녀상 가지고 이제 할머니 팔아먹고 애국팔이 하는 거죠. 자기 딴에는 그게 애국이라고 하는 거죠. 애국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런 소녀상 모두 다 처벌해야 돼요. 완전히 처벌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처벌상 많이 봤을 거예요. 요즘에 없는 데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전부 다 없애야 되거든요. 오늘 수요일 시간이 겹쳐서 오는데 오늘 이제 화요일이라가지고 처음부터 마음이 있어 처음 참석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원래 카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정대에 대한 것을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여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정말 오랫동안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해오시는 그 분들이라서 와서 서 있는 것만으로 다시 배우게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게 윤미향이가 한 이런 평화의 소녀상 저걸 세워놓고 한 짓거리가요, 확실한 인권 침해가 맞거든요. 예. 그 여성들에 맞죠. 대해서 그 어떤 성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위안부를 넘어서 그들의 모든 신상을 다 밝히면서 그 성노예인이 이렇게 연행인이 이런 어떤 그 프레임 속에서 그 어린 애들, 특히 여자애들인데 13세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성적으로 또 이제 2차 성장하면서 그런 나이인데, 그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이 아이들이 항상 위안부를 뭘 생각할 것 같습니까? 거의 포르노를 연상을 해요. 이게 정서적인 엄청난 애들이 비중이 크거든요. 실제로 역사 공부하면서 그냥 부르르 들고 분노를 하는 이유가 그
그 포르노 같은 영상이 떠오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히틀러의 그 폭거를 얘기할 때도요, 학생들한테는 그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상세하게 학살했던 사실은 말하지만 뭐 어떻게 죽였고 어떤 짓을 이런 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 정서에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공대위에서 이것이 확실한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정서적인 인권 학대다, 인권 침해를 하는 거는 정말 정확히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석했는데 여기서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와서도 정말 많이 배우고 깨우치는 게 많아서 시간 나는 대로 참석했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 여기 참석하시면 많이 배우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웁니다. 많이 배우는데 우리 손혜정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그러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또 저기 다행히 비가 그쳐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나가면은 감정이 어떤 감정이든 간에 다 진해지는 거예요. 즐거움도 더 진해지고. 안 먹으면 이렇게 되나? 감옥에서 출소할 감옥 한 6개월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저기 황 대표님 감옥 동지들 만나세요? 네, 같이 연락해요. 잡범들이래 거기는. 나는 이제 경제사범들하고. 아니 근데 그중에서도 뭐 8년형, 6년형, 막 몸사기, 뭐 유사수신, 뭐 별의별 다 있죠. 나왔어요? 나온 사람들도. 그 비방에 8년형도 있었기 때문에 8년형 받은 사람 그러면 계속 있겠죠. 학창시절은 반장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떨어져. 바람 많이 불어. 학창시절 반장도 안 해본 것 같은데 거기서는 방장했어요. 방장했어요. 감옥에서 반장했다고. 설거지 해줘요? 모범생이었나 보다. 아니요, 잠깐만. 황 대표님 여기 프리덤뉴스님. 얘기하세요. 변희재 대표님만 저희는 태블릿 PC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황 의원님도 보셨나요? 모르죠. 저는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전 1심 때 이제 법정 구속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사셨나요? 저 6개월